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1973년 7월 7일자 마음의 법 질의응답 기록. 오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바로 카르마, 또 믿음,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에드가 케이시 사례에서 시작된 질문들이라고 하던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이면에 있는 원리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의 내면 상태랑 외부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단순히 과거, 업보 이런 걸 넘어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질문부터 보죠. 이게 바로 핵심을 찌르는 것 같은데 과거 전생의 카르마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 그 기록에서는 이걸 10%의 표면의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네. 이 기록에 따르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 영혼에 새겨진다고 해요. 영혼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당신은 그 모든 과거 생의 경험이랑 또 이번 생의 경험이 이렇게 합쳐진 존재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카르마가 현재 당신의 성격이라든지 사고방식 아니면 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라도 성격이 다른 이유 같은 거야.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 현재 내 모습 안에 그 과거생들의 내가 다 녹아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그럼 이런 전생이나 윤회 개념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마음으로 믿기는 좀 어렵다, 이런 고민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이걸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 기록이 딱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실천, 일본어로는 지센이라고 하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가르침을 직접 내 삶에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스스로 이게 진짜구나 깨닫고 내면의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 질문한 분에 대해서 기록은 내면의 평온함, 그 오다야카사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고 외로움, 코도크라고 하죠. 그런 걸 느낀다고 지적해요. 이런 마음 상태가 믿음을 좀 가로막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더 열린 마음으로 여기서 신마음, 시로이 코코로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라, 가만시나이 하라는 조언을 하는군요. 마음을 좀 비우는 거, 카라뽀 상태로 두는 게 중요하다고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록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뭐냐면 어쩌면 윤회를 못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불신이 이런 더 큰 개념, 이런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자기 불신하고 연결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이제 개인의 내면에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당시 뉴스에 나왔던 좀 이상한 현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이 아는데 물고기가 나타난다거나 기형 송아지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일본 침몰 같은 책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은 이 마음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기록은 이런 현상들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마음 상태와 연결짓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잃고 막투쟁이나 파괴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 그럴 때 자연재해 같은 템펜치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큰 재앙은 피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요. 동물의 이상행동 같은 건 화산활동이나 공해 같은 환경 변화에 얘네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거, 그 신케스이자쿠, 신경쇠약에 빠지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에 대한 좀 분노 섞인 질문도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렇죠. 기록은 이걸 인간이 마음의 길, 그러니까 법이라한 호를 잃어버린 시대,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맞보 시대의 한 단면으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선행은 선한 결과를, 악행은 악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뭐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특히 당시 일본의 그 전후 낙태 문제랑 그로 인해서 인구 불균형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200만 명 더 많아진 현상. 그걸 이 법칙의 구체적인 사회적 결과로 예시로 들어요. 모든 행위의 결과는 결국 행위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현재라는 게 과거와 현재의 생각,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그리고 진정한 이해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실천하고 또 용기 있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뭐 이런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록은 정말 매 순간 이치뷰 1초 1초의 실천과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조금 더 조화롭게 가꾸고 또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법을 현실에서 직접 구현해 나가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